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짬! 일본 연예계 역사를 통틀어가고, 역대급 슈학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한국의 케이팝이 일본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걸 장악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반대였어. 내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J-락, J-팝이라고 해서, 일본 노래를 한국이 이제 듣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법상 일본 노래를 틀어줄 수도 없었거든. 그러면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면 약간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일본 음반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약간 보따리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아니면 뭐 하이텔 나우노리 이런 데 통해 갖고 그런 음지의 동호회들이 있었거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 노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스피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내 라방에서 이 노래를 틀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니까 틀었는데 어반이 형, 얘네들 국민 취학년이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스피드라는 그룹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일 건데,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모든 타입의 레게노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태초의 거인이라고 해야 되나?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와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모델들 있잖아. 뭐 AKB라던가 아니면 그 위에 모닝 무스메 그 롤모델이 되었던 그룹이 스피드야. 그래서 이 네 명이 이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여기 오키나와 출신들이 조금 많았거든. 야, 야, 이복돌! 씨발! 고양이가 귀엽고 좋아. 근데 한 번씩 기르다 보면 존나 빡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비시니아는 그 빡치는 빈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고양이를 기를 때 아비시니안이랑 벵갈은 웬만하면 걸러 알았지. 이 두 마리는 웬만하면 걸르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스피드라는 그룹이 따지고 보면 약간 그런 레전드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총 음반 판매량만 2천만 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2천만 장 판 그룹이 있나? 뭐 지금 와선 방탄이나 이런 사람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한 그 정도 팔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한국 음반 시장에서는 200만 장만 팔아도 진짜 엄청난 그런 기록이었거든. 그래서 뭐 여튼 이런 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SAS 핑클 이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룹 내에서 역대급 슈학년이 두 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우에하라 타가코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약간 좀 스피드 내에서는 약간 육감적인 그런 섹시미를 담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진은 이 사진은 보니까 약간 옛날에 AV 배우 리오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얘가 왜 어쩌다가 그런 역대급 슈학년 짓을 했냐면 이 여자가 일본의 유명 래퍼랑 결혼했거든.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 우에하라 타카코에 비해서. 그래서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2년 뒤에 남편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 거야. 자살은 일본말로 지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막 진짜 남편 영정사내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굉장히 많은 그런 동정 결혼을 샀고 그랬는데 문제는 3년 뒤 이 남자가 죽고 3년 뒤 모든 전후 사정이 밝혀졌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죽은 이유가 왜 죽었냐면 아내 때문에 죽은 거였어. 아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3년 뒤에 유서가 공개되는데 그 남편 유서가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냥 알고 보니까 우에하라 타카코가 결혼 생활 내내 일본 남자 토페랑 그냥 허가나 그냥 빠구리를 하고 다녔던 거야. 근데 남자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내 불륜 이유가 그 자기가 남자가 무정자증인가 뭐 무정자증으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신체적 이유였기 때문에 자책하면서 이제 소가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메시지를 봤는데 이 메시지 내용이 되게 극악무도한 게 야 그냥 남편 몰래 우리끼리 아이를 만들자 이 내용이 나왔던 거야. 결국에 이제 그걸 보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을 한 거였거든. 참고로 이제 그때 이 우에하라 타카코랑 불륜을 피했던 게 아베 치요시. 그래서 한국에서는 꽃보단 남자로 좀 알려진 배우였는데 뭐 준내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나름 유명했던 꽃미남 배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근데 하필 왜 3년 뒤에 밝혀졌냐 하면 요서의 마지막 내용이 그거거든. 자기는 불륜을 저질러서도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불구자인 나보다는 아베 추유시랑 아이를 갖고 아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대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불륜하지 말자.
내 시체가 발견되면 그냥 경찰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유서 내용 자체 이 여자가 그래도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폈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게 담겨 있어갖고 가족이 그거를 이제 비공개로 하려고 했거든. 밝힐지 이게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에하라 다카코가 장례식 이후에 계속 이제 대놓고 이제 아베 치요시랑 놀러 다니는 거야. 막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언론에는 오히려 또 이제 톱 아이돌이었던 자기에 비해서 남편은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듣보잡이었으니까 저 새끼 열등감 때문에 죽은 거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빡이 친 거지. 그것 때문에 결국엔 공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불륜녀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린 거야. 남편까지 골로 보낸. 그래서 사실상 불명예 은퇴라고 보는데 더 웃긴 거는 이 아베 치요시 같은 경우도 유부남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베 치요시는 원래 부인이랑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뒤에 우에하라 타카코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베 치요시가 아니라 딴 놈이야. 다른 놈이야. 그래서 일본 내 언론에서도 야 차라리 아베 치요시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이건 또 뭐냐 약간 이런 반응이었지. 근데 여기서 내용이 또, 또 되게 골 때리게 가게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재혼을 했던 남자가 코카즈야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 연출가였다고 하더라고. 극단 감독이었나 연출가였나.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이제 남편 골로 보내고 이제 오버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연극 쪽으로 활동을 했고 그 연극을 감독이나 연출 이렇게 하는 연출가였나 각본가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만났는데 이 미친놈이 또 어떻게 글을 썼냐면 자기 트위터에 오히려 전 남편을 겨냥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는 그거는 애를 잘못 키운 부모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 다 조롱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편도 그것 때문에 또 나가리가 돼버린 거야. 이 남편도 그 극단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그 글 한 번 이게 잘못 놀려가지고 나가리가 되게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름 도쿄에 굉장히 고급 맨션에서 살다가 그 우리 흔히 막 슬램덩크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주택 있잖아. 그까지 쫓겨났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오키나와까지 가거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 남편이 지금 코우카자라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또. 야, 그래도 자기 아내가 딴 놈이랑 불륜을 피우면 그거는 아내 책임보다는 내 책임 아니냐. 내가 사랑을 못 받는 내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우에하라 타카코하고 이제 둘째까지 낳고 오키나와 갔는데 문제는 타카코가 또 바람을 핀 거야. 타카코가 얘가 또 바람을 폈어. 또. 그래, 그때 코우카자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뭐 당시에 트위터 이런 거 오지게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공격하면 우리 내가 뭐 최고의 방패막이 되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온갖 이쁜 얘기 다 한 걔가 아내를 오지게 팼거든. 아내를 오지게 패다가 결국에는 아내가 경찰서까지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스피디의 다른 멤버 이마이 에리코의 본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마이 에리코 얘도 또 장난이 아니야. 얘도 장난이 아니야. 똑같아 얘도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금 더 스펙타클하다면 스펙타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이후로 자민당으로 들어갑니다. 자민당에 입당한 다음에 공천을 받았거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얘 고향이 오키나와란 말이야. 오키나와 액터 스쿨이거든. 그래서 오키나와 액터 스쿨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뭐 아무로나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번에 호시노겐이랑 결혼한 사람 있잖아. 아라가키 유이도 오키나와 출신이거든.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들은 일본 본토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이게 얘 인터뷰 같은 걸 하더라도 그런 오키나와인으로서의 그런 긍지가 있어갖고 나는 오키나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자민당에 입당해서 오키나와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전라도 출신인 톱 여자 아이돌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다시 전라도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출마한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됐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 당선된 배경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 톱 아이돌 출신이라 갖고 화려한 말빨과 퍼포먼스가 또 장난이 아니었던 거지. 무대를 휘잡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여자도 또 이제 불륜에 휘말리게 된 거야. 그래서 상간남은 4살 연상의 고베 지역구의 좀 젊은 정치인 하지모토 켄이랑 바람이 났는데
원래 이 여자는 근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번 하고 자녀가 한 명 더 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관계였고, 이후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근데 또 하시모토 캔은 또 유부남이란 거지.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걸리게 됐냐면, 선거 유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자고 있는 걸 요걸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밝혀지고, 심지어는 호텔에서 야싼 것까지 유출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하드코어한 게 있는 것 같아. 파파라치나 이런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후에 하시모토 캔은 부인이랑 이혼을 하게 되고, 더 웃긴 건 지금도 같이 사실혼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마이 에리코하고. 그래서 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관계가 있고 불륜녀로 낙인이 찍혔는데 이마이 에리코 같은 경우는 일본 내각부의 정무관으로 임명됐어. 그러니까 차관급. 우리나라 따지면 행안부의 차관급 정도 클래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마이 에리코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잖아. 첫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고. 근데 남자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아들 바본데 이 아들이 청각장애인이거든.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복자 처우에 대해 갖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항상 얘기할 때도 국회에서도 막 수화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였단 말이야. 참고로 이 아들을 근황은 보니까 요새 막 이렇게 나왔길래 이마 AV 데뷔하나 싶었는데 뭐 AV는 아니고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를 한다 하더라고 아들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뭐 집에 뭐 그 우에하라 타카코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 피신했을 때도 이 집에서 돌봐줬다 하는 이 여자도 결국에는 불륜녀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불륜 아니다. 왜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시모토는 이미 전 아내랑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나는 불륜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둘이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막 되게 커버 잘 쳐주고 그런단 말이야, 무지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미지는 이제 그동안 이게 모아놨던 까방권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국화에서 소화를 남발하는 모습도 이제는 역겨울 뿐이다라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거지. 전설의 그룹 핑클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이 이제 국민 취향년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있어. 참 불륜이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관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한국이었으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부분이거든. 근데 분명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잔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더 관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었으면 저런 상황에서 활동하는 거 꿈도 못 꾸잖아. 근데도 저렇게 어떻게 살아남는 거 보면 확실히 저런 부분에서는 조금 일본이 더 관대한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요. 일본의 역대급 슈양년이 한 그룹에서 배출한 스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옛날에도 자주 한 말 있잖아.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바람을 피잖아. 나도 근데 바람 핀 애들 잡아냈거든. 근데 바람 핀 애들은 결국엔 또 바람을 핍니다. 실제로 그래. 나도 한번 잡았던 애가 또 폈거든. 그래서 야 이거 노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뭐 이게 주변에서 관계에서 있으면 바람을 피잖아. 그럼 그건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걸린 게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몇 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계속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바람 폈던 사람이 계속 필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람은 안 피는 놈은 안 피고 피는 건 피고 그리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바람 피려면 근데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게을러가지고 바람도 못 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는지. 그래서 내 주변에도 그런 애가 있긴 있거든. 여자에 미쳐가지고. 근데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쫘라락 하면서 그 사고 회로가 그 배신당하는 사람이 느낄 그런 좌절감 같은 거는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몇 번 당해봤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이제 야 이래서 치정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썸녀 중에서도 이제 양다리 대충 비슷하게 걸친 거 그런 제보가 들어오잖아. 실제로 들어온 적이 있거든. 저는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나는 그게.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바람 핀 적은 한 번도 없어 진짜. 나는 그런 남자 깨알러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여성네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조심하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